그럴 순 없어. 왜 없어? 이거 더 귀여워? 문이 왜 열리지? 아 여기 옷들을 여기다 놓으니까 여기 안 닫히잖아. 아빠, 이거 귀여워, 이거 귀여워. 비교할 수 없다니까. 이거 똑같아? 아니 비교가 안 된다고. 당연히 이니가 귀엽지. 비교가 안 될 만큼 귀엽지. 훨씬 더. 이나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알겠니? 따뜻해? 오케이. 수집가 제재와 나무 조각. 길에서 준 나무 조각이 고래처럼 생겼네. 제재의 길거리 수집품. 여름방학이었어요. 나는 수영을 마치고 친구 메이와 함께 집으로 가고 있었지요. 참매미 어물이다. 나는 길가에 떨어진 매미 어물을 냉큼 주웠어요. 메이가 말했어요. 방금 전에도 주웠잖아. 도대체 허물을 몇 개나 모으려고. 여름방학 동안 100개 모으는 게 목표야. 여기 또 있어. 나는 매미 허물을 주머니에 조심조심 넣었어요. 그때 발 아래에 뭔가가 보였어요. 손바닥만한 납작하고 검은 조각이었지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았는데 모양이 특이했어요. 메이는 궁금한 얼굴로 물었어요. 그건 뭐야? 그것도 주워갈 거야? 응, 이거 말이야. 고래 같지 않아? 이런 모양은 흔하지 않거든. 내 말에 메이는 아휴 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이지. 제재는 뭐든지 모으는 걸 좋아한다니까. 이것도 내 길거리 수집품에 넣어야지. 나무 조각을 보니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어요.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씩씩하게 인사하자 부엌에서 아빠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잘 다녀왔니? 아빠는 책 쓰는 일을 해요. 늘 집에 있어서 집안일도 하고 밥도 챙겨주지요. 아빠, 이것 봐요. 고개를 닮았죠? 고래를 닮았죠? 오, 신기하구나. 아빠도 어릴 때 코끼리 모양 나무 조각을 주웠었는데. 아빠는 반가운 듯 말했어요. 나는 컵에 보리차를 따라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책상에 컵과 나무 조각을 올려두고 책상 밑에서 보물상자를 끄집어냈어요. 모험 이야기에 나오는 것 같이 생긴 이 보물상자는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가 준 거예요. 보물상자에는 내가 길에서 준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있어요. 보석처럼 반짝이는 구슬, 줄무늬 돌멩이, 해골이 그려진 병뚜껑, 초승달 모양 꽃씨 등이 있지요. 모두 소중한 나의 길거리 수집품이에요. 나는 보물상자에서 깡통으로 된 쿠키통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내가 모은 매미 허물이 가득했어요. 한 50개쯤 되려나? 나는 쿠키통에 담긴 허물을 만족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방금 주워온 매미 허물을 넣고 뚜껑을 덮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뚜껑으로 컵을 쳐서 보리차가 쏟아졌어요. 아! 매미 허물을 모은 통은 재빨리 들어올려서 괜찮았어요. 하지만 숙제공책과 학습지가 젖어버렸어요. 책상 위에 올려둔 나무 조각도 젖었어요. 얼른 수건으로 닦아야겠다. 수건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젖은 나무 조각이 스스로 스르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납작했던 나무 조각이 통통해졌어요. 점점 고래와 똑같아졌어요. 색깔도 반들반들한 검은색으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나무 조각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진짜 고래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나무 조각이 고래가 되는 게 가능할까요? 나는 머뭇거리며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려 보려고 했어요. 그 순간 고래가 눈을 번쩍 뜨더니 책상 위에서 팔딱팔딱 뛰어 올랐어요. 움직였어! 난 너무 놀란 나머지 그대로 얼어버렸어요. 그때 아빠가 방문을 열었어요. 제제, 푸딩 먹을래? 네가 좋아하는 초콜릿 푸딩이란다. 아빠, 고래예요. 아빠는 고래? 하고 고개를 갸웃하면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책상에서 팔딱이고 있는 고래를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몰라요. 나무 조각에 보리차를 엎질렀는데 고래가 되어버렸어요. 나무 조각이 고래가 되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나저나 빨리 물에 넣어줘야지. 가엾잖아. 나는 아빠 말에 재빨리 양손으로 고래를 받쳐들어 선반 위 어항에 넣었어요. 고래는 힘차게 헤엄을 쳤어요. 금붕어들이 놀라기는 했지만 고래가 금붕어를 괴롭히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아빠와 나는 서로의 뺨이 닿을 만큼 붙어서 고래를 지켜봤어요. 아빠, 이거 고래 맞죠? 그래, 고래처럼 보이는구나. 굉장히 작은 고래. 고래는 뭔가 할 말이라도 있는지 헤엄을 멈추고 우리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혹시 배고픈 거 아닐까요? 아빠, 고래는 뭘 좋아해요? 내 말에 아빠는 잠시 생각했어요. 고래가 좋아하는 먹이라면 뭐니 해도 크릴 아닐까? 아빠는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참 많아요. 크릴이 뭐예요? 새우처럼 생긴 플랑크톤이란다. 플랑크톤은 물속에 사는 아주 작은 생물체인데, 알겠다. 새우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조그만 새우가 담긴 봉지를 가져왔어요. 새우를 꺼내 고래에게 가까이 대주었어요. 하지만 고래는 냄새만 맡을 뿐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조그만 새우는 안 먹나 봐요. 아빠, 다른 건요? 작은 생선이나 오징어도 먹는 것 같은데. 나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오징어랑 마른 멸치를 갖고 왔어요. 오징어링은 어제 저녁에 먹고 남은 거예요. 하지만 고래는 둘 다 필요 없다는 듯이 물 바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차가워서 먹기 싫은가? 오징어링을 데워주었지만 역시 먹지 않았어요. 도대체 뭘 주면 좋아할까? 내가 고민하는 사이 아빠는 내가 모은 매미 허물을 보고 있었어요. 허물을 꽤 많이 모았구나. 멋지죠? 이건 오늘 준 참매미 허물이에요. 나는 매미 허물을 집어서 아빠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순간 고래가 어항에 박치기를 해 우리를 불렀어요. 혹시 이 허물을 먹고 싶은 걸까요? 내가 매미 허물을 가까이 가져가자 고래는 허물을 덥석 물고 바삭바삭 꿀꺽 삼켰어요. 그러고는 만족스러운 듯 머리 위로 물을 뿜었지요. 아하, 매미는 허물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중얼거리다가 알았다! 하며 손뼉을 쳤어요. 맴맴 우는 고래. 얘는 틀림없는 참고래예요. 참매미 허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이름을 가진 고래를 책에서 본 적 있어요. 참고래는 엄청 커다란 고래란다. 갓 태어난 새끼라도 너보다 몇 배는 커. 게다가 참매미와의 게다가 참고래는 참매미와는 관계가 그때 참고래가 소리를 냈어요. 매미 울음소리와 똑같은 소리였어요. 놀라서 돌아본 아빠는 흘러내린 안경을 고쳤었어요.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아빠도 내 말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이 고래를 우리 집에서 키워도 될까요? 내가 묻자 아빠는 잠시 생각했어요.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자. 엄마는 동물 키우는 걸 안 좋아하시잖아. 너 얼마 전에도 공벌레를 잔뜩 키우다가 들켜서 혼났지? 알았어요. 아빠, 고마워요. 나는 기뻐하며 참고래를 보았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 참고래야. 참고래가 힘차게 물을 뿜었어요. 나도 잘 부탁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날마다 참고래에게 매미 허물을 주었어요. 참고래가 매미 허물만 먹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아빠가 말했어요. 애써 모은 수집품이 줄어드는구나. 괜찮아요. 참고래가 좋아하니까요.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 참고래는 물을 푸푸 뿜었어요. 참고래는 먹보였어요. 하루에 허물을 10개도 넘게 먹다 보니 모아둔 허물도 어느덧 바닥이 났어요. 나는 아빠와 가까운 공원을 돌아다니며 매미 허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매미 허물은 네 키보다 조금 위쪽에 많이 있을 거야. 허물이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 바닥도 잘 살펴보렴. 나는 감탄했어요. 아빠는 정말 아는 게 많네요. 하하하, 그 정도는 아니야. 오, 하나 찾았다. 아빠가 나무 몸통에 붙어 있던 매미 허물을 떼어 내게 보여주었어요. 참고래를 위해서 매미 허물을 많이 찾자. 네! 나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는 아빠와 함께 주워온 매미 허물을 참고래에게 주었어요. 그러고는 참고래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때 마침 일요일이라 집에 있던 엄마가 내 방에 들어왔어요. 도대체 둘이서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거야? 나 모르게 또 공벌레 같은 걸 키우는 건 아니겠지? 난 재빨리 얼버무렸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빠? 물론이지. 우리 고래 같은 거 안 키워. 아빠는 거짓말을 너무 못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엄마는 이상하다는 얼굴로 고개만 갸웃거리다가 곧 방에서 나갔어요. 한숨을 돌린 나는 아빠에게 물었어요. 친구들에게는 참고래를 보여줘도 돼요? 아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될 것 같아. 새끼 동물은 많은 사람을 만나면 긴장해서 아플 수 있거든. 이 고래는 이렇게 작은데 아직 새끼 아닐까? 좀 더 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어. 나는 실망했지만 힘을 내서 참고래에게 말했어요. 참고래야, 내 친구들 모두 만날 수 있게 빨리 크자. 참고래는 매미 허물을 더 많이 달라는 듯이 팔딱팔딱 뛰어 올랐어요. 참고래는 제주도 조금씩 배웠어요. 점프! 참고래는 내 목소리를 듣고 힘차게 뛰어올라 손에 든 매미 허물을 꿀꺽 먹어치웠어요. 자, 다음은 헤딩이야. 나는 매미 허물을 살짝 던졌어요. 참고래는 매미 허물을 머리로 받아 통통 튕기더니 한 바퀴 빙그르 돌아서 입으로 잡았어요. 내가 짝짝짝 박수를 보내면 참고래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재주도 잘 부리는데 몸은 좀처럼 자라질 않네. 매미 허물을 어림잡아 200개도 넘게 먹었을 텐데 말이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가 커다란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게 뭐예요? 참고래가 지낼 새 어항이란다. 아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식물도 넓은 땅에 심어야 무럭무럭 자란다고 하잖아. 참고래도 큰 어항으로 이사하면 쑥쑥 자라지 않을까 해서. 우와!
고마워요, 아빠. 우리는 바로 새 어항에 물을 채우고 참고래와 금붕어들을 옮겼어요. 참고래는 넓은 어항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에요. 거침없이 헤엄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흐뭇했어요. 신선한 매미 허물을 찾아라. 어항을 바꾼 뒤에도 참고래는 조금도 자라지 않았어요.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참고래가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이 됐지요. 아빠는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에서 고래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고래요. 장난치는 게 아니라. 아, 그런가요? 고래는 안 되는군요. 아빠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고래가 걸리는 병에 대해 아빠가 책이나 인터넷으로 찾아봐 주었지만 참고래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고래 약 같은 건 수족관에서도 팔지 않고 고래에게 좋은 음식도 모르니 어쩌면 좋을까? 참고래는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어항 구석에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어요. 내가 말을 걸어도 귀찮다는 듯이 한쪽 눈만 잠깐 뜰 뿐이었어요. 이대로라면 참고래가 죽을지도 몰라요. 아빠, 혹시 신선한 매미 허물을 먹이면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아빠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매미가 막 벗어놓은 신선한 허물과 오래된 허물이 다를까? 그러나 아빠는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네. 좋아. 신선한 허물을 찾으러 가보자. 우리는 차를 타고 산속 공원으로 향했어요. 지금까지 매미 허물을 가장 많이 찾은 곳이었죠. 어때? 그쪽에는 신선한 허물이 있어?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전부 오래돼서 바짝 마른 것들 뿐이었어요. 신선한 매미 허물을 찾기 시작한 지도 한참이 지났어요. 오래 걸어서 그런지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하고 굳게 마음먹은 그때 빗방울이 코에 톡 떨어졌어요. 잿빛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우르릉 천둥 소리도 이따금 들렸어요. 비가 조금 내리는 것 따위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곧 비가 퍼붓기 시작했어요. 이런 날씨에 매미 허물을 찾기는 힘들어. 제제, 일단 차로 돌아가자. 나는 아빠 손에 이끌려 차 안에서 비를 피했어요. 이렇게 꾸물거리는 사이에 참고래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깍지 낀 손에 힘을 꽉 주었어요. 아빠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소나기라서 금방 지나갈 거야. 비가 그치면 다시 허물을 찾아보자. 아빠 손길은 다정하고 따스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창에 부딪히는 빗방울을 바라보았어요. 아빠 말대로 비는 금방 그쳤어요. 나는 차에서 나와 다시 매미 허물을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역시 신선한 허물은 찾지 못했어요. 마음이 급해 서두르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기까지 했지요. 제제, 괜찮니? 네, 별거 아니에요. 툭툭 털고 일어나던 나는 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눈앞 나무줄기에 매미 허물이 있었어요. 그것도 말이죠. 하얀 매미가 막 빠져나오고 있는 허물이었지요. 예전에 책에서 봤던 곤충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매미는 지금 탈피하는 중이에요. 아빠, 이것 좀 봐요. 내가 손짓하자 아빠도 달려와 우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굉장하다. 매미는 보통 해가 져야 허물을 벗어. 그런데 이 매미는 성격이 엄청 급한가 보구나. 매미는 몸을 뒤로 젖히며 천천히 허물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허물에서 완전히 나온 순간 뒷발톱이 나무를 제대로 잡지 못해 미끄러졌어요.
땅에 떨어질 듯 아슬아슬했어요. 위험해! 나는 재빨리 손으로 매미를 받았어요. 아빠의 한숨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휴, 잘했어. 날개 건드리지 않게 조심조심하고 있던 자리로 되돌려주자. 나는 매미를 살짝 잡아서 나무줄기에 붙여주었어요. 갓 탈피한 매미의 몸은 보통 매미보다 부드러웠어요. 매미가 꼼짝도 안 하는데 괜찮을까요? 지금은 몸을 말리는 중이야. 봐, 아직 몸 색깔이 하얗지? 몸이 마르면 색깔도 진해지고 하늘을 날 수 있게 된단다. 나는 안심했어요. 매미가 허물을 벗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아빠도 처음이야. 한참 동안 매미를 보는데 아빠가 정신을 퍼뜩 차리고 말했어요. 이럴 때가 아니잖아. 빨리 허물을 참고래에게 갖다 줘야지. 나는 신선한 매미 허물을 채집통에 넣었어요. 안녕, 고래야. 참고래야, 신선한 허물을 가져왔어. 하지만 참고래는 배를 위로 향한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었어요. 아빠와 내가 아무리 불러도 참고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 울고 나서 참고래를 묻어주기로 했어요. 움직이지 않는 참고래를 물끄러미 보고 있자 아빠가 내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어요. 아빠 얼굴도 슬퍼 보였어요. 나는 마당에 구덩이를 파고 참고래를 눕혔어요. 미안해, 참고래야. 내가 속으로 중얼거리던 그때였어요. 참고래 등에 쩍 하고 금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틈으로 엄청난 뭔가가 솟아올랐어요. 으악! 아빠와 나는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갑자기 주위가 컴컴해졌어요. 나는 놀라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우리 집 바로 위에 거대한 고래가 둥실 떠 있었어요. 아빠 차보다 학교 수영장보다 더 큰 고래였어요. 고래 등에 매미를 닮은 투명한 날개가 돋아 있었어요. 참고래였어요. 새끼 참고래가 허물을 벗고 커다란 참고래가 된 거예요. 여기 봐, 참고래야! 참고래는 우리를 내려다보며 맴 울었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귀를 막아야 할 정도였지요. 참고래가 죽지 않아 다행이에요. 마음이 놓이고 기쁘기도 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빠도 나랑 똑같은 얼굴을 하고서는 나를 보며 웃어주었어요. 이웃들도 놀란 눈으로 참고래를 올려다봤어요. 마침 회사에서 돌아온 엄마도 보고 있었어요. 참고래는 우리 집 주변을 빙빙 돌더니 우리에게서 등을 돌려 날아가려고 했어요. 참고래야, 어디로 가니? 참고래를 향해 소리치자 아빠가 알려주었어요. 여행을 떠나는 게 틀림없어. 고래는 넓은 바다를 여행하는 동물이니까. 참고래가 떠나는구나. 나는 참고래와 헤어지는 게 슬펐어요. 하지만 참고래가 여행을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지. 참고래가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두 팔을 휘저으며 참고래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참고래야, 또 만나. 건강해라. 언제라도 다시 돌아오렴. 우리에게 대답이라도 하듯 참고래가 물을 뿜었어요. 저녁 노을이 물든 하늘에 무지개가 걸렸어요. 참고래는 무지개를 지나 하늘 저편으로 날아갔어요. 참고래가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름방학이 곧 끝나는데 아직도 매미는 한여름처럼 힘차게 울었어요. 나는 책상에 올려둔 참고래 허물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았어요. 참고래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참고래가 그리웠어요.
그때 아빠가 방에 들어왔어요. 제제, 이것 좀 볼래? 멋진 선물이 도착했단다. 아빠는 검고 오래된 나무 조각을 보여주었어요. 이 나무 조각은 뭐예요? 코끼리처럼 생겼어요. 아빠 어릴 때 시골집 책상에 넣어뒀던 게 생각나서 할아버지께 택배로 보내달라고 했지. 지금 막 받았단다. 그런데 말이야. 참고래로 변한 나무 조각이랑 비슷하지 않니? 나는 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확실히 비슷했어요. 엄청 비슷했어요. 어쩌면 이것도 물을 끼얹으면 변할지 몰라. 아빠는 빙긋이 웃고 있었어요. 시험해 볼까? 욕실로 가자. 네! 나는 큰 소리로 대답하며 아빠를 따라 방을 나갔어요. 코끼리 모양 나무 조각도 진짜 코끼리가 될까요? 생각 술술 얍. 제제가 고래 모양 나무 조각을 주운 뒤 일어난 일은 제제 가족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으로 남을 거예요. 아래 장면을 시간의 흐름대로 정리해 볼까요? 1. 새끼 참고래가 허물을 벗고 커다란 참고래가 되었어요. 2. 제제는 고래에게 줄 신선한 매미 허물을 찾아 공원을 헤맸어요. 3. 나무 조각에 물을 쏟았더니 고래가 되어버렸어요. 4. 제제는 집으로 가는 길에 고래 모양 나무 조각을 주었어요. 제제가 모으는 길거리 수집품처럼 여러분도 소중하게 모으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이 수집하는 것을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모으는 것은 무엇인가요? 언제부터 모았나요? 모으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 물건을 모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어휘술술 약. 수집가 제재와 나무 조각에 나온 문장이에요. 밑줄 친 낱말을 넣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1. 그렇지만 나무 조각이 고래가 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시. 내일까지 끝내는 게 가능해요. 2. 그나저나 빨리 물에 넣어줘야지. 가엾잖아. 가엾다. 마음이 아플 만큼 딱하고 불쌍하다는 뜻이에요. 가엾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예시. 아픈 친구를 보니 가여운 마음이 들었어요. 3. 그래, 고래처럼 보이는구나. 굉장히 작은 고래. 굉장히 보통 이상으로 대단해 보일 때 쓰는 말이에요. 예시. 나는 돌멩이 수집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재는 고래를 위해 갖은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덕분에 고래는 허물을 벗고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이런 상황에 알맞은 속담과 사자성어를 알아볼까요? 속담.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보기. 궁, 돌, 성, 탑. 공든 탑이 무너지랴. 정성과 노력을 많이 들이는 것을 공들이다라고 해요. 이 말은 공들여 쌓은 탑은 튼튼해서 절대로 무너질 리 없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정성을 기울이면 그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속담이에요. 제재의 노력 덕분에 고래가 허물을 벗고 커다란 참고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사자성어. 아래 초성을 보고 설명에 맞는 사자성어를 적어보세요.
지성감천.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 이를 지, 정성성, 느낄 감, 하늘천. 어떤 일에 정성을 쏟으면 하늘이 감동해서 좋은 결실을 볼 수 있게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고래를 위한 제재의 노력에 하늘도 감동해서 고래가 허물을 벗고 날아오르도록 도운 것은 아닐까요?